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담은 국회 추경안 처리가 불발이 돼서 실패를 했어요. 관련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정말 중요한 국면인데요. 예. 사실 두 가지 측면이 다 해결이 돼야 된다. 빨리 통과되면서도 대폭 증액돼서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증액은 소폭만 하려고 그래요. 예. 뭐 2, 3조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원안 14조보다 두세 배가 많은 39조, 54조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예결위에 왔는데 정부가 동의를 안 해줬어요. 정부가 우리 헌법상 동의를 안 해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2, 3조 정도 증액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빨리 통과되면 좋지만 증액이 너무 작은 문제가 있는 거고 증액을 요구하려고 여야가 정부하고 계속 다투고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신속한 통과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 예결위가 또 열리고 본회의를 또 열어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이번 주 뭐 오늘 내일 빨리 통과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금액이 올라가려면 추경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2, 3일 늦어지더라도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여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낸 14조로는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 하고요. 90만 명, 중복입니다. 320만 명 중복된 90만 명에게 영업금지 영업손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00만 안팎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회사 택시 기사님들, 전세버스 기사님들, 대리기사님들, 특수고용 노동자, 일감을 잃은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거의 지원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려면 금액을 대폭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게 140만 명, 사각지대에 있는 140명, 회사 택시, 뭐 특수고용 노동자, 문화예술인,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대리기사님들 포함해서 이 140명 100만 원을 주는 안이 지금 여야 정부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데요. 최소한 이 부분은 확실히 포함돼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보다는 추경의 규모가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통과되면 더 좋죠. 빨리 하지만 되면 금액이 14조 플러스 뭐 2, 3조만 늘어나 통과된다. 그럼 사각지대 해소나 그다음에 300만 원 너무 목마르신 분들에게는 너무 신속하지만 가혹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금액이 최대한 확보되는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야 후보나 여야 정당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뭐 통과되는 소식 다음 주에는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타격받지 않은 업종 찾기가 힘들죠. 그런데 우리나라 최대 패션 성지이자 메카인 동대문 상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폐업하는 폐업하는 곳이 많이 늘었어요. 지난 점포가. 2년간 뭐 폐업만 한 1만 개 이상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폐업이 있었던 거죠. 동대문 상가는 저도 자주 가는 곳인데요. 31개 상가에 2만 5천 개 점포가 있고요. 50만 명 안팎의 도소매 관련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곳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종까지 해서 뭐 밤에 가보면 불야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가 들어가 보면 정말 복도에 물건이 빼박하고 사람들이 와그라 그랬는데 요즘에 가보면 정말 한산합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뭐 상가들마다 매출 감소액이 뭐 7, 80%까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실률, 가장 정확한 통계는 공실률이잖아요. 가게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망해가지고 현재 작년에 공실률이 12%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개 중에 1개는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잖아요. 한두 개 가까이가. 근데 서울 평균 공실률이 9%니까 훨씬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가는 더 이제 침체된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70%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개 열심히 하던 데에서 막 서너 개만 문 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이 집단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결국은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손님들도 방문이 끊긴 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가보면 지금도 중국 손님들이 일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중계를 해서 바로 파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소수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내국인들의 온라인 쇼핑이 좀 늘어나야 된다.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빨리 잦아들어서 다시 동대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 둘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너진 점포나 상권이 살아나는 거는 또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동대문이나 되긴 합니다. 남대문 워낙 대한민국 명석이고 또 서울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도 많이 오니까 관광이 활성화되고 왕래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동대문 남대문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예.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배달 음식 업체는 그래도 그나마 좀 특수를 노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배달료 이것도 내면서 아, 이 배달료를 내고 먹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배달료마저 또 오른다고요? 요거 정말 큰 이슈인데요. 예. 자, 아나운서님이나 우리 애청자님들이 요즘에 이제 물건을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키면 한 3,000원 안팎 나옵니다. 예, 근데 조금 배달료가. 운 좋으면 좀 가까운 곳이고 이제 사장님이 내가 좀 더 부담한다거나 이벤트를 좀 한다 그러면 1,000원, 2,000원도 가끔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뭐 3, 4,000원까지 올라가 예.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단건 배달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두세 개, 서너 개 묶어서 네네. 오니까 예를 들면 라이더 입장에서는 뭐 3,000원씩만 받아도 세 개를 묶으면 9,000원인데 단건이면 한 군데 가서 9,000원 가까이를 벌어야 돼. 시간은 좀 짧다 하더라도 한 군데 가서 꽤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라이더님들이 그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도 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배달료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실제 게시판에 보면 어떻게 내가 지금 15,000원짜리 시키는데 배달료가 10,000원이 나왔다. 6,000원이 나왔다. 너무 비싸다 이제.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배달 공구를 합니다. 같은 빌라나 아파트나 뭐 예. 기숙사에서 야, 이 A 피자집을 시키려고 하는데 같이 시킬 사람 그럼 뭐 세 분이 같이 시켰잖아요. 그럼 피자 세 판을 시키는 거 원래 한 판 시켜야 되잖아요. 세 판 딱 왔어. 그러면 세 집에서 나와가지고 배달료 4,000원이었다. 소비자 부담분이. 그럼 N분의 1 하는 그러면 거군요. 뭐 1,300씩 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비자 부담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비자들이 3, 4,000원 내면 그럼 우리가 그 점주님들 물건 음식 해주 보내준 분들은 좋냐? 그렇지가 않고 이러면 배달료가 보통 한 10,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 5,000원 이렇게 나눠내는 겁니다. 최근에 6,000원, 7,000원 올랐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소비자가 3,000원 내면 보통 그 음식점주들이 가게분들이 한 3, 4,000원 냅니다. 그러니까 자 라이더들은 라이더들대로 생고생에서도 큰 돈을 못 번다고 물론 이제 일가에서는 큰 돈을 버는 분도 있었다고 하지만 큰 돈 못 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한편으로는 점주님들은 가게 주님들은 배달료 다 나가게 생겼다고 3, 4,000원 나가니까 예. 뭐 15,000원 파는데 그 외에 배달앱 수수료는 또 따로 나가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뭐야 15,000원짜리 12,000원짜리 시키는데 배달료가 4,000원이 붙었어. 서로 그럼 다 곤란한 이런 이건 누굴 상황이에요. 위한 배달료 인상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이렇게 이 일이 꼬이게 된 건 배달앱이 도입되면서입니다. 배달앱이 중간에 끼어들었잖아요. 우리가 예. 옛날에는 전화로 했고 그다음에 그 가게 직원이 우리한테 무료로 배달해 줬어요. 그렇죠. 근데 배달앱이 끼어들면서 배달앱 수수료가 한 10%에서 15% 가까이 받게 되고 그래서 점주님들 가게 주인들 부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도 한번 줄여보려고 배달 대행을 시켰던 거죠. 그냥 배달을 했던 직원을 예. 이제 계약을 종료하고 배달 대행을 또 시켰던 건데 배달 대행이 처음에는 저렴했어요. 뭐 4,000원 정도. 그래서 소비자가 2,000원, 집주인 2,000원, 건물주가 2,000원 이렇게 아니 가게주 2,000원.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단건 배달 경쟁이 붙으면서 소비자 입장에 단건 네, 배달을 네, 좋아하니까 네, 네. 빨리 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배달앱 수수료를 줄여들기 위해서 그냥 전화로 주문하자. 그냥 다이렉트로. 예, 점주님들, 예. 우리 가게 주님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건 배달 빨리 오면 좋지만 그냥 좀 기다리자. 너무 비싸니까 예, 그 서너 건 묶어서 주셔도 좋으니까 뭐 조금 더 기다릴 테니까 네. 그렇게 주고 배달료 깎아주세요. 그러면 가게 주인도 좋고 본인도 좋습니다. 그 라이더분도 여러 예. 군데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을 예, 거고. 라이더 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더 좋은 건 저는 전화로 주문하고 가서 가져옵니다. 그럼 저도- 배달료가 안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주로 예, 많이 그러면 하긴 하는데. 가게 주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배달료 안 나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예. 이게 제일 낫습니다. 네. 미리 전화해서 포장 부탁해놓고 갖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택배 파업도 장기화되면서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이 5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오늘 저녁 CJ대한통운 본사 앞으로 갑니다. 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발 대화로 해결하라. 이건 회사도 그다음에 중간에 끼는 대리점주님들도 예. 그다음에 택배기사님들도 지금 모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파업이 50일째고 점거농성이 6일째인데 본사가 대화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동조합법상의 합법 노동조합이고 합법 예. 파업입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노동조합이나 택배사람들 요구가 가하면 안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만나면 대화나 타협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물꼬를 트는 게 심지어는 중요하니까. 정부 관계자들이나 예. 저희들이 배석해서 노조의 주장이 과하면 제가 말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면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일단 대화가 시작됐으니까 팝도 풀 거고 농성도 풀 거고 그다음에 만난 김에 그동안 뭐 요구했던 거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예를 들면 일부는 수용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배달 하나 나를 때 단가가 너무 낮는데 뭐 조금 본사가 최근에 요금을 올렸는데 요금 올린 만큼 기사님들 배달 수수료를 여기서도 이제 배달이 문제가 되는데 택배 수수료 안 올려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당 30원만 올려달라는 겁니다. 택배사님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20원 올리는 것으로 양보나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중간에서 예. 그 중재안을 중재하면서요. 하면. 근데 본사가 아예 만나주질 않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택배기사님들이 좀 파업을 자주 한다라는 국민적 비판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택배기사님들도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하고 과로는 여전히 계속되니까 합법 파업을 한 거거든요. 불법 파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 요청했습니다. 대화만 재개돼도 파업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예 안 만나줍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이 시대대한통 본사에 가서 대화를 긴급하고 신속한 대화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호소드리려고 합니다.